안녕하세요. 자, 지난번까지 재면서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잖아요. 이번에는 인물의 정면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인물의 정면 구조,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보편적인 인물의 정면 비율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사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비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이 비율에 맞춰서 그리는 방법을 한번 어느 부분을 유심하게 봐야 되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먼저 간단하게 예시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만 보면은 좀 복잡하죠.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5등분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이 중간에 3등분이 먼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외곽의 이 거리를 체크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 활용되는 건 이 중간의 3요소예요. 왜냐하면 바로 눈의 크기와 눈 사이의 거리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뭐 그림만 봐도 보편적인 미인이죠. 자, 1대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보통은 이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눈 사이 간격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눈의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정석적인 미인보다는 좀 개성 있는 스타일의 미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1대1대1의 비율이 아니야, 나 못생겼어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자, 이런 비율이 있다고만 이렇게 보편적인 비율이 있다, 고전적인 비율이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3등분에서 눈과 눈 사이의 거리만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코의 크기도 체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눈 사이의 간격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코가. 사실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기준에서 좀 더 코가 클 수도 있고 이 기준보다 코가 훨씬 작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5등분에서 중간에 3등분이 눈과 눈 사이의 거리 그리고 코의 크기를 체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준 말고도 이마에서 눈썹까지, 눈썹에서 코끝까지, 코끝에서 턱끝까지 이렇게 3등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1대1대1의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비율 또한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마가 좁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의 길이가 더 길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그 턱끝까지의 길이도 좁을 수도 있고 턱이 굉장히 길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굉장히 특색이 다양하니까요. 지금은 보편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1대1대1의 비율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즘에는 동안 비율이라고 1대1대 0.8이나 0.9 이런 비율도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마의 길이도 길이지만 코의 길이를 어떻게 체크하냐가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코를 생각보다 길게 그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대상과 거의 근접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코의 길이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가로에서의 그 몇 칸을 차지하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그림을 그릴 때도 그 정도의 길이를 계산해서 그리면 명확하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코의 길이만큼 귀의 크기도 거의 이 부분에 위치합니다. 눈썹부터 코끝까지 이 사이에 위치를 하는데 사람마다 정면에서 보여지는 귀의 형태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귀의 형태도 다양하고 보편적인 기준보다 귀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면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올려다 보면 당연히 귀의 위치가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 정면의 시점에서는 이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꼽아보면 더 있을 수 있어요. 보편적인 그 기준 안에서는 역삼각형이 있다라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이 기준이 워낙에 사람마다 얼굴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대상한테 찾아야지 너무 보편적인 기준에만 의존하면은 다 똑같이 그릴 수밖에 없겠죠. 모든 대상을. 입의 위치를 본다면 요 한 칸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일단 보여지잖아요. 보편적인 기준에서도 보통 그 정도의 위치를 표현하는데 이것도 대상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강조하지만 보편적인 기준에만 맞춰서 그리면 모든 얼굴이 똑같아집니다.
대상의 생김새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공식화해서 그린다는 생각보다는 이 기준을 근거해서 새로운 그 기준점을 찾아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는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다른 생김새의 차이를 찾아가면서 그리다 보면 정말 다양한 얼굴의 매력을 느낄 수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모든 기준과 정답은 대상에게 있다라고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대상을 그릴 건데요. 보편적인 정면의 비율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면 이왕이면 정면의 사진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렇게 아이패드가 굳이 없어도 핸드폰을 보고 해도 되고 이왕이면 종이를 뽑아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계측하기도 편하고 눈에 쉽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저는 아이패드로 하는 이유는 저번에 해보니까 기준선이 제가 그었을 때 영상에서 잘 보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대상을 여기다가 종이에다가 그린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계측해 나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걸 선호하는데 아까 맨 처음에 그 5등분, 3등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그 3등분의 위치, 이 눈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눈의 위치를 어디에다가 종이에 어디에다가 그리는 게 좋을지 그거부터 파악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 사진에서는 거의 3분의 1 정도의 눈의 위치가 있어요. 이 종이에서도 3분의 1 정도의 위치해도 되고 아니면 중심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체크를 해줘도 되겠죠. 가로 기준선을 살짝 그었어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십자선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워주는 게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십자선을 잘 긋진 않지만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잘 보이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양쪽의 비율을 맞춰서 그리겠다 하면은 이 십자선을 그리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대략적인 십자선을 그었으면 5등분을 재도 되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3등분을 재는 걸 선호합니다. 지금 이 대상도 사실 거의 1대1대1의 비율에 가깝죠. 이런 경우는 그나마 좀 편한 편이에요. 눈 사이 거리가 계측하기 좀 애매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눈의 위치에다가 이 눈의 형태, 가지고 있는 실루엣을 그려주기만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정도 대칭에 맞추어서 그려야 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양쪽이 완전하게 균형을 이루진 않아요. 어느 정도 비대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시도록 할게요. 이 위에 눈썹의 위치를 찾아주고 싶은데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가 있어요.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눈과 눈썹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서양인은 좀 더 깊이감 있게 생겼잖아요. 눈도 깊이 있게 진하고 한데 거의 눈하고 눈썹하고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할 정도로 가깝죠. 자, 그러면 그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코의 위치 찾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생각보다 더 길게 그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애매하죠. 그래도 우리가 작은 차이가 너무 큰 차이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체크를 해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체크해 놓은 위치가 완벽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수정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처음부터 잘 맞추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 코의 크기를 우리가 이 눈 사이 간격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눈 사이 간격보다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면서 살짝 걸쳐 있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입술의 위치도 재가면서 찾아갈 수 있겠지만 우선 이마의 라인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코와 눈썹까지의 거리만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의 이마가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코끝에서 턱까지의 거리가 거의 0.8 정도, 똑같은 크기는 아니고 0.8 정도의 위치가 있는데 대충 이 정도라고 위치라고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한번 그려봅시다. 턱 끝에서 이 입술이 3분의 1 정도 차지하죠.
동공 홍채의 경우에는 거의 눈에서 3분의 1의 위치에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꼼꼼하게 봐주면서 그려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입술의 끝이 거의 눈의 홍채 끝과 비슷합니다. 나도 그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대상을 그릴 때 눈대중으로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사진 위에 직접 기준선을 체크해 보거나 아니면 연필로 사진에 대가면서 보시면 그나마 파악하기 쉬워질 겁니다. 정면을 그리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안 닮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사실 저도 지금 그림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지금 보니까 더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워요. 아쉽지만 다음에 또 그리게 될 때를 대비해서 잘 기억해두고 체크해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겠죠. 사실 그림을 거의 그렸는데 그림이 어딘가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든다면 그동안 그린 거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수정을 하거나 다시 그리는 용기도 필요해요. 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만 그리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럴 땐 그림을 그리는 기간을 길게 잡고서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계속 수정을 하고 집요하게 그림을 완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그리는 대상은 긴 머리 덕분에 귀를 안 그려도 되네요. 대신 머리카락이 화려해서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하나 일일이 그리려고 애쓰기보다는 머릿결 방향마다 덩어리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실루엣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촘촘하고 빼곡하게 모두 다 그리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봐가면서 그리는 게 좋아요. 그림이 완성된 것 같지 않아도 덜 그린 것 같아도 밸런스가 좋으면 보기 좋거든요. 그림에 따라서 강조할 부분과 생략할 부분도 고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리는 그림도 결국에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모두가 반드시 인물 대생하듯이 완벽하게 입체감과 사실감을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부족해도, 미흡해도,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즐기면서 그리다 보면 언젠가 자기만의 색깔이 나타날 거예요. 만화같이 표현해도 좋고 낙서같이 그려도 좋아요. 다른 각도의 얼굴 사진은 그림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인물 정면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하기도 쉽고 연습하기에도 좋으니까 이번 영상을 참고해서 그리고 싶은 인물 정면의 구조와 비율을 파악하면서 그려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